세상살이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로 척척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만약 잘 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 강의를 통해 자신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고 또 그럭저럭 되는 분들이라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자각하여 분발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노력은 했으나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의 강의가 하늘이 내려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었을 때 이 강의에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잘 될 수 있는 사람과 잘 될 수 없는 사람의 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 되는 사람은 항상 희망적이며 미래를 꿈꾸지만 잘 될 수 없는 사람은 대부분 과거를 말하고 항상 비판적이며 암울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바라는 미래를 꿈꾸도록 하십시오. 과거가 정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는 다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에 뭘 하겠다,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꿈을 지향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과거는 오늘이 있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마음에서 제로화 시키도록 하십시오. 제로로 없애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득이 있다면 이득을 생각하십시오. 이득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라든가 그래도 나는 직장이 있으니까 아니면 친구나 식구가 많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것 모두를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풍요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여튼 뭐 작은 거든 큰 것이든 값진 것이든 아닌 것이든 그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풍요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거나 또 자기보다 부유한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며 그들의 생활이 가슴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가슴에 확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저렇게 사냐 피곤하게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공연히 그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 영원히 그들과 같은 생활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르주아라고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같은 생활은 영원히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잘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다 도둑놈이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잘 살아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면 나도 잘 되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픈 시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그 잘 되는 거를 생각하면 나도 기뻐요. 그게 좋고. 근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생각하면 내가 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쪽을 생각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걸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 가진 사람을 욕하지 말고. 셋째, 잘 되는 사람은 손해와 이득 중 먼저 이득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식구가 많은 사람, 가족이 많은 사람은 그 식구가 모두 자산이라고 생각되어 이득처럼 생각하면 잘 되고, 그 많은 식구가 짐처럼 생각하여 한숨 지으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럿이서 하면 더 잘 되겠다, 이렇게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 돼요. 근데 저 사람들 다 저거 먹여 살리려면 하면서 한숨 쉬는 사람은 역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미래는 지향하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넷째, 이 잘 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입장을 현실과 구별할 줄 압니다. 이 자기 생각, 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내 생각은 생각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쉬운 말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은 듯 하지만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현실하고 내 생각은, 자의식은 현실이 아니에요. 자의식은 항상 과거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현실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구별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잘 됩니다.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하고 자기 생각하고를 구별하지 못하면 밤낮 자기 생각 속 안에 빠져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채도 곧 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채 아시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런 것도 내 자산이다 이거예요. 근데 회계학적으로는 회계학적으로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빌려서 내 집을 샀다. 그러면 그것도 내 집이니까 그 자산도 나한테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회계학적으로는. 그러나 부채의 현실은 어디까지나 빚입니다, 빚. 그건 빚이지 자산이 아니에요. 회계학적으로는 자산이지만. 이렇게 현실과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돈 2억하고 은행 융자 1억, 그리고 친구한테 1억을 빌려서 총 4억 원짜리 집을 사고 4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원래 자기 돈은 2억인데 왜 내가 4억에 대한 세금을 내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돈은 2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내가 왜 2억에 대한 세금을 내면 억울하지 않지만 내가 왜 4억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은 2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집의 현실적 가치는 4억 원으로 자기가 곧 그 집의 소유주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현실과 입장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알고 있는 자의식은 맞아도 틀리고 틀려도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할 때 그게 옳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현실하고 맞은 것뿐인 거지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의식은 맞아도 틀리는 거고 틀려도 틀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맞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게. 그래서 꼭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실은 자의식과 상관없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자의식은 현실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현명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현실을 파악하는 사람. 김정은의 애가 쳐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 사람입니다. 정은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맞아도 틀리고 틀려도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생각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곧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현실으로 삼으면은, 마음이 현실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기 속 안에서 빠져 사는 거죠. 근데 현실을 마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현실 또한 우울하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현실이 다 우울하죠. 푹 꺼져가지고. 또 마음에 의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이 온통 속임수로 보이며, 세상이 온통 속임수처럼 보이는 건 본인이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또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인생 또한 모두 걱정거리 뿐입니다. 걱정스러워서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가 걱정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인도의 석가모니는, 옛날에 인도의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 현실을 즐기는 삶을,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서 있는 현실 그 자체를 즐기는 삶을 해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셨죠? 어떤 사람은 무슨 해탈이 뭐죠? 날개 달린 사람이 있고 천사가 있고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해탈인 줄 알아요. 그런 세계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전부 다 그건 자식의 꿈이죠. 그것 자체가 그게 다 망상이죠. 해탈은 이 현실 자체를 즐기면서 사는 게 해탈입니다. 해탈은 곧 즐겁게 사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탈하면 이 세상에 다 이게 다 진귀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해탈을 얻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중하게 보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빠져 있으면은 귀찮은 건 귀찮은 거, 더러운 건 더러운 거, 이걸 나누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째, 잘 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잘 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그만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결실이 맺어지기 전에 먼저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말아야지, 안 되는 걸 하서 그만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중간에 하던 일을 포기하면 되던 일은 싱겁게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되고 있었는데도 그 사람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싱겁게 끝나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했으면 그 바람, 자기가 바랬던, 자기가 원했던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 되는 사람은 결실을 보기 전에 관두고 또 딴 거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장 볼 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으로 여섯째, 이 잘 되는 사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잘 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먼저 덮어놓고 가지 않고 먼저 그 목표를 성취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아니 뭐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취하나? 그런데 어쨌든 먼저 성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나는 이것을 먼저 먹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먼저 먹고 시작하라 이거예요. 가서 먹지 말고. 이렇게 먼저 성취하고 나서 시작하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 먼저 성취하고 그것이 현실에 온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로 온다 이거예요. 성취하고 시작하면 현실이 오지만 성취를 안 하고 찾아가면 가다 길 잃어버립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뭐가 뭔지 모르고 무턱대고 시작한 목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기 가야지, 나는 달을 향해서 가야지 하고 가다 보면 달이 아니고 딴 데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달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기서 보면 달같이 보이는데 거기 가까이 가면 이게 달인지 저게 달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목표만 바라보고 무턱대고 가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그건 간다 이거예요. 찾아간다. 근데 잘하는 사람은 먼저 성취하고 성취한 것이 현실에 오게 하는 올머리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결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올머리는 먼저 성취하고 머릿속 안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이미 무엇을 갖겠다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금메달이 머릿속 안에 이미 성취한 거예요. 금메달을 따고 와서 싸우면 금메달을 따는데 그냥 싸우면 금메달을 따겠지 하면 못 딴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성취하고 그 성취를 향해 출발하여 결국 그 성취가 현실이 되어 돌아오지만 이게 올머리예요. 갈머리는 바라는 속셈하고 시작한 현실이 서로 달라요. 그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올머리는 먼저 바라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올머리는 난 금메달을 따야지. 싸우다 보니까 은메달 땄다가 아니고 금메달을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메달을 따야지 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상상으로 먼저 현실화시킵니다.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수없이 많이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저 선수하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수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화된 목표는 분명하게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면은 그 생각한 것이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것이 그냥 하면 각인이 안 되는데 여러 번 수없이 하면 그게 영혼 속 안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이렇게 현실화된 목표는 분명하게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에서 결실의 끈, 여러분들이 현실화시키는 그 결실의 끈이 뻗어나와서 상상 속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 안에서 그 정실의 끈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한 활동 속에, 즉 운동선수는 그때부터 나간 경기 속 안에서 뻗어나간 끈은 결실을 위해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상대편을 끌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해서 상대편을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현실에 끌어오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갈머리는 시작하자마자 곧 순탄치 않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다 장애가 있는 거죠. 근데 올머리는 결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장애를 별로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데, 갈머리는 가다가 장애를 만나면 꼭 장애에 걸려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던 노선은 갑자기 변경되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불을 보고 이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보면은 잊어버려가지고 이 불인지 몰라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장애를 몇 번 겪다 보면 가던 목표는 자기도 모르게 변경되어 어딘지 모르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이와 같은 갈머리식 정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크게 뭘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로 데모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데모 올머리는 아주 뛰어나죠. 그 외의 건 지금 전부 다 개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머리는 대부분 원하는 속셈이 다르고 또 드러난 결실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머리는 정확한 게 결론이 이미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론이 하나로다가 집중되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딴 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진 것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 목표는 인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면 결과는 그나마 있는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라는 속셈과 내세우는 결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라는 속셈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올려놓은 그 속셈은 인기와 지지, 즉 그 정부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세우는 결실은 가난 구제예요. 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 내세우는 결실은 가난 구제고, 바라는 속셈은 인기와 지지고, 그리고 드러난 현실은 일자리 뺏김인 것입니다.
이게 갈머리들 하는 짓이에요. 처음부터 저 사람들을 위해서 했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했으면 올려주지 않죠. 그렇게 다른 방법식으로 하죠. 또 세계 평화를 외치며,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근본 자체가 우리는 지금 평화가 없어요. 지금 세계 평화를 외치며 각 나라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북에 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저 제재를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각 나라 대통령마다 만나서 다니면서, 프랑스 대통령은 나이도 정은이하고 비슷해요. 한 30몇 살 먹게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젊은이한테 가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욕이나 얻어먹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을 갈머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갈머리들은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워 일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러면은 트럼프 말 들어라, 이런 얘기나 듣고 다니면서도 계속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반면에 올머리는 원하는 목표가 현실이 되도록 현실과 상황을 충분히 생각해서 그 원하는 목표가 끌려올 수 있도록 끈을 당겨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겠으면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 따려면 대부분 이런 선수들이 올라올 것이다, 내가 저 선수랑 싸우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수없이 머릿속 안에서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겨야 되겠다 하는 포인트가 자기 머릿속에 생기게 돼요. 그럼 그것이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영혼에 각인이 되면 영혼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라는 목표는 끈을 통해 끌려온다는 것을 모르면, 원래 끈을 통해서 잘하는 목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 다른 원수들한테 이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핵무기 없으면 제재 조절을 풀려요. 그걸 할 걸 해야지. 그건 안 하고 가서 그냥 해주세요 하고서 찾아다니면은, 끈을 가지고선 끌어오는 거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찾아다니면서 부탁합니다 우선 찾아다니면은, 직접 찾아다니며 애를 쓰면은 결국 기운이 소진되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또라이 소리나 듣고 오지랖 소리나 듣고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며 구걸하는 머리를 갈머리,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끌어오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는 결국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실현시키는,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실현시키는 현명한 지혜인 것입니다. 올머리가 결국 현명한 지혜인 것입니다. 현명이라는 건 현실을 바라보는 게 현명이고, 그 다음에 현실을 움직이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셨죠? 지식하고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하는 결실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지, 본인이 원했던 것이 어떻게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지, 우리 마음과 현실에 대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하고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내 강의를 계속해서 꾸준히 경청해 오신 분들은 우리 마음이 자의식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마음은 일종의 에너지체입니다. 우리 마음은 에너지예요. 그것이 에너지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오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고 끌어들어오는 기운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있는데 작용할 때는 따로따로 보이죠. 우리 마음도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끌어오는 에너지가 눈앞의 세계를 끌어오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끌어오고 또 이런 불도 끌어오고 이런 마이크도 끌어오고, 이렇게 끌어오는 것들이 끌어오면 우리 몸은 오관을 통해 그것들을 접수합니다. 오관이라는 게 뭐예요? 눈, 코, 입,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몸, 피부.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접수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너무 오랫동안 보면 눈은 피곤하기 때문에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뜨면 보이고 안 뜨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끌어오는 에너지는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는 그렇게까지 피곤하지 않아요. 잠자면 일단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귀는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도 끌어오는 에너지가 끌어오면 계속해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 저렇게 의자 움직이는 소리, 저런 건 듣고 싶지 않은데 내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끌어왔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아셨죠? 뭐 그거나 그거지만 표현은. 이 우주는 처음부터 상반되는 기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는 반드시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락삭스기 때문에 끌어오는 기운 안에는 또 그 안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끌어오는 것 안에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이 끌어오는 에너지보다는 많이 약합니다. 약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오감을 통해 눈앞의 세계를 끌어오면, 끌어왔어요. 마이크, 이런 불, 이런 것들을, 책상, 이런 테레비, 이런 것들을 끌어오면 그 안에 존재하는 뻗어나가는 기운은 그것들을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용을 하는데 그냥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오는 기운 안에 뻗어나가는 작용을 의식, 여러분들이 의식이라고 하며 오감을 통해 접수된 내용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건 못 본 것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의식한다는 게 생각이에요. 그럼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 안에 들어있는 것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생각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전부 다 자의식이 이 세상에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의식은 맞아도 틀리고 틀려도 틀린다고. 그 믿을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과거 안에서 하고 있다고. 생전에 처음 듣는 소리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돼. 재미도 없으며. 그래서 내 얘기는 재미가 없는 게 뭐냐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단어만 얘기하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웃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처음 듣는 소리. 자의식은 또 뭐야? 뭐 의식이 어쩌다고? 뭐 어쩌다고? 이렇게 신경 써야 되니까 이런 거 신경 쓰기 귀찮은 사람은 이제 못 듣겠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의가 자신한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소문이 나면 그때는 또 너도 나도 앞을 다퉈 서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잘 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자의식 안에는 잘 된다는 것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자의식 안에 잘 된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은 재미가 없고 그 사람들한테 잘 되라 그러면 그게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잘 되냐? 그러는 거예요. 또 고된 것입니다. 힘든 걸로 생각해요. 잘 안 되고 사는 건 쉬운데 잘 되라 그러면 너 부자가 되라 그러면 힘들어해요. 그러나 이 내 강의를 듣고 한 번이라도 잘 되는 경험을 해보면 그때부터는 내 강의가 재미있고 또 살맛 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의식은 끌어오는 기운의 작용으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자의식이 하는 일은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은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하는 게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기 힘든 원인입니다. 왜냐면 자의식대로 여러분들이 되면 다 되는데 행동하고 자의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의식은 할 생각은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했죠.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안 해. 그래서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아빠들은 술을 끊어야지 하면서 오늘도 또 술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저께 술 끊는다 그랬어요. 아주 속도 안 좋고 이제 끊어야지. 오늘 또 이제 친구 만나면 또 가서 또 마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생각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몸을 움직이는 기운이 자의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자의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끌어오는 에너지라 그랬죠. 근데 우리 몸을 움직이는 기운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뻗어나가는 기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의식이 끌어오는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하는 마음을,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하는 마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이 영혼이라는 것은 전 우주에, 영혼 안에 들어있는 건, 이 뻗어나가는 기운은 전 우주에 퍼져나간다고 해서 우주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도 뻗어나오고 개 영혼도 뻗어나오고 다 뻗어나오죠. 내 영혼도 뻗어나가고 다 뻗어나갑니다. 나중에 이 영혼들끼리 서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혼끼리 뻗어나간 걸 느끼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영감입니다. 그게 직감이라고도 하고, 그런 걸 또 다른 말로는 텔레파시라고도 합니다. 네. 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이걸 텔레파시라고 해요. 그래서 영혼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행동할 때 그 몸을 움직이는 기운이 바로 뻗어나가는 기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마음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영혼이 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생각하는 마음은 자의식, 행동하는 마음은 영혼인데, 자의식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근데 문제는 영혼은 행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뿐 의식이 없어요. 그것은 의식이 없잖아요. 아까 의식은 끌어당기는 기운 하나 생기는 거니까 의식이 없어서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의 기능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의 심리학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정확하게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 무의식이니 자의식이니 잠재의식이니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 영혼은, 자의식은 오간, 즉 우리 몸의 오간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데, 우리 영혼은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거나 현실을 느껴 알아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영혼이 느껴서 아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혼이 일으키는 무의식적 작용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을 보고선 사랑을 느낀다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본능이에요. 그런 것. 그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영혼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또 영혼이 또 보고 기분 나쁘다 이런 것도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 자의식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혼이 그렇게 나왔다. 그럼 그걸 본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능은 곧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영혼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느낌을 기감이라고 하며,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기감, 즉 오감이 느끼는 것은 보고 느끼고 하는 오감인데, 영혼이 느끼는 느낌은 기감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건 기예요. 그러니까 기가 느끼는 감이라 그래서 기감이라고 합니다. 기감이라고 하며, 이른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기감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뭐라고 사용하느냐, 뭐 촉이 섰다, 뭐 촉으로 느꼈다, 척 보면 안다. 그 촉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기감은 크게 3가지 작용을 합니다. 기감은 첫째, 이 있는 현실을 직접 느껴 아는 것으로, 이런 것을 직감이라고 하며, 직접 느낀다 이거예요. 현실 움직이는 걸 직접 느끼는 거예요.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직접 느끼는 겁니다. 갑자기 탁 피했는데
뭐 총알이 날아갔다, 돌이 날아갔다. 이게 다 직감입니다. 있는 현실을 직접 느껴 아는 것을 직감이라고 하며, 직감은 육체의 오감으로 느낀 게 아니에요. 본 것도 아니에요.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오감이 아닌 또 다른 기관이라고 해서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감과 육감은 같은 뜻이에요. 육감이라는 건 오감에 비해서 그거보다 그 다음번이다 그래서 육감인 거고, 그런 걸 직감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직접 느끼는 느낌을.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우주심을 직접 느껴 아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만 우주심이 아니죠. 우주의 모든 벌어지는 작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뻗어나가는 작용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것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느끼는 것은 전부 다 우주심입니다. 우주심을 직접 느껴 하는 것으로 영감이라고 하며, 영감은 우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작용을 직접 느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심의 작용을 미리 감지하고 또 그 결과를 미리 아는 것으로 예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기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뻔하거든요. 강한 기가 움직인다, 어디서 강한 기가 작용을 한다, 그럼 저 건물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런 걸 미리 알고 피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 예감입니다. 이렇게 기감은 직감, 영감, 예감이 있습니다. 그게 다 기감이에요. 의식이 없는 영혼이, 아까도 말했죠. 영혼은 의식이 없다고, 무의식이라고. 근데 기감을 통해서 직접 느낀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기감은, 영혼은 생각이 없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 느끼느냐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은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오는 기운이 결국 서로 다른 성질, 뻗어나가는 성질과 끌어오는 성질, 서로 다른 성질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둘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나타나기를 이건 뻗어나가고 이건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끌어오는 것만 보이고 뻗어나가는 것만 보이지만 그게 결국 같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통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감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또 반대는 뭐냐?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럼 그 생각한 것이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 각인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또 심한 쇼크를 받으면 그것이 영혼에 각인이 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원리 때문입니다. 아프락삭스기 때문에. 둘이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이 하다 보면 그게 이쪽에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에 하는 건 저쪽에 남고. 결국 자의식과 영혼은 서로 다른 한 몸으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하면 끌어오는 에너지, 영혼 하면 뻗어나가는 에너지지만 영혼과 자의식으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다가 둘이 뭉실하게 뭉쳐서 말하면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감을 통해 현실을 살피는 능력을 3D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감을 통해서 세상을 살피거나 세상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3D 마음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D는 영어의 디멘션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차원입니다. 기감은 곧 육체의 2차원적 기능이 아니라, 보고 듣고 하는 건 2차원이죠, 평면적인 것. 이렇게 2차원의 기능이 아니라 내려다 보듯 한눈에 보는 3차원 기능인 것입니다. 기감으로 본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꼭 이루고, 그리고 지혜를 통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3D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3D 마음을 통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미리 벌어질 일도 알고 뭐 도망을 가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 짐승들은 우리보다 3D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 그래서 쥐는 이 배가 침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미리 알고 다 땅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배가 이제 바다에 가면 가서 이제 파손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D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D 마음은 곧 현명한 지혜인 것입니다. 3D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그것이 세상이 현실이 보이고, 그리고 현실이 보여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지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D 마음이 곧 현명한 지혜인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와서, 애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애라고 했을 때
이 여자도 자기가 난 자기 새끼라 그러고 저 여자도 자기가 난 자기 새끼라 그러고. 그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애 맞느냐? 예 맞습니다. 너 네 애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야 저거 반 딱 잘라가지고 저 애를 반 딱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좋죠? 그래야지 어떻게 둘이 다 자그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처벌액도 받겠습니다. 전 제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애가 아니라 그런 여자. 제 애는 제 애다. 잘 잡아놔라. 그럼 그 여자한테 애를 줬잖아요. 왜냐면 자기 애는 애가 죽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제 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그 여자가 결국은 네가 속인 거다라는 걸 알아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3D의 마음을 통해서 보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이 끌어오는 기운 속에 뻗어나가는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영혼은 이 각인된 내용을 우주에 내보내 자기 안에 각인된 내용을 우주에 내보내 그것과 같은 파장의 입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도 다 파장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 같은 파장끼리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마음에 든다 이런 것도 뭔가 파장이 맞아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각인된 내용을 우주에 내보내 그것과 같은 파장의 입자들과 만나는 작용을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 또한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끌어오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자의식은 끌어오는 기운 안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의식이 되듯이 영혼은 또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끌어오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끈 같은 겁니다. 끈.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충격이나 반복된 생각으로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면 그 각인된 이미지는 우주로 뻗어나가 그것과 같은 파장의 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끌어오는 작용이 그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 안 보이는 세계에 있었던 그것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 속에 끌어오는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이파워예요. 사이파워는 곧 영혼의 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은 이렇게 사이파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 다 사이파워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하는 것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이파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여러분의 영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이 사이파워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 받아들이고 자의식이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내 머릿속 안에 여기까지 사이파워라는 얘기인데 평생 지금 처음 들어본다. 저런 게 정말 이 세상에 있을까? 하고 없다고 부정을 하면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걸 얼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사이파워를 영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혼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자의식이 합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원하는 것을 영혼이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즉 지금 얘가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지 했을 때 내 영혼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거부하면 생각은 움직여야지 하면서도 손이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거부한 겁니다. 영혼이 거부하면 그 생각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영혼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자의식은 자기 혼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의식을 하지 말고 영혼을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인생은 생각하는 자의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는 영혼에 의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움직이고 영혼을 사용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계획할 뿐이지. 아셨죠?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계획하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를 걱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사람은 잘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풍요로우니까. 결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거거나 아니면 재주가 좋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주도 공부도
자기가 목표로 삼고 꾸준히 열심히 하면 잘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움직일 줄 알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아낀다고 할 때, 돈을 아낀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은 밤에 화장실 갈 때 전기불을 켜고 들어가지만, 그러죠? 그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불을 끄고 껌껌한 데 앉아서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서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또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은 겨울에 보일러를 켜고 따뜻한 방에서 자지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보일러를 끄고 벌벌 떨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아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아낀다는 자의식 때문에 현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병나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면 돈이 더 들어가요. 예. 이런 걸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돈 아낀다 그래서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서 보일러 안 떼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돈 아낀다고 하면서. 또 껌껌한 데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다리 부러져요. 그럼 돈 더 나가요, 그게. 이게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풍요롭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풍요로우려면 영혼이 풍요로워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째째하게 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영혼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달픈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생각은 그것이 반복되면 영혼의 각인이 되어 영혼은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현실을, 영혼을. 자기도 모르게 영혼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런다. 어쩌다 그런다. 혈압이 높다 그런다. 어쩌다 그런다. 그런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저렇게 나도 아프면 어쩌나. 하고 염려를 하면, 그 염려는 영혼의 각인이 돼요. 그 염려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자신도 환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게. 꼭 균이 옮겨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환자 돼야지, 그럼 어떻게든지 영혼이 환자가 돼야지 하고서는 각오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영혼은 우주로부터 환자 되는 거 다 불러들여와요, 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파워라는 겁니다, 그것도. 근데 그건 의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이파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이파워는 내가 의도했을 때가 사이파워입니다. 그래서 병을 쫓기 위한 방법들은 모두 효과가 없습니다. 병을 쫓기 위해서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 낫게 해주세요. 병이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산신령한테 기도한다. 안 된다 이게. 왜냐? 병을 낫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병 하면은 뭐가 각인되느냐? 낫게 해준다는 관계없어요. 병이 영혼에 자꾸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병이 더 심해져서 끝내는 이 세상은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원한다면 맨땅요법처럼, 맨땅요법이라고 있어요. 맨땅요법처럼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맨발로 맨땅을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맨땅요법을 하세요. 그리고 맨땅요법은 어제도 여러분들 혹시 잠잘 때 번개 치는 소리 들었나요? 청둥 번개가 칠 때 그 번개라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번쩍하고 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땅 속에는 많은 전자, 즉 음이온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 속에. 번개 쳐가지고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 땅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몸이 땅에 가서 맨발로 서 있으면은 우리 몸하고 땅은 같이 통해요. 전기가.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전자가 여러분들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맨땅요법은 땅 속의 전자가 우리 몸에 유입되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병은 병명하고 상관없이 모든 병의 90%는 그 원인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자가 들어오면 전자가 들어올 때마다 활성산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활성산소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병이 앓고 싶어도 안 앓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이 안 앓아질 때 여러분들은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맨땅요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건강에 대한 수없이 많은 방법을 해왔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맨땅요법입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예.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아플 때 보세요. 언젠가 모르게 땅에 가서 착 엎드려서 앉아 있습니다. 그게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나 고양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 걱정이나 염려는 그것에 영혼에 각인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면은 그 걱정을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에 걱정이 각인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자동적으로다가 걱정을 불러들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손털기로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 손털기, 석가모니가 만들어놓은 팔만대장경보다 더 위대한 게 손털기입니다. 이 손을 터는 행동은, 이 동작은, 왜냐면 우리 영혼은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지만 영혼에 그것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손을 턴다는 것은 영혼에 각인된 생각을 털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털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털면서 생각을 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손털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염려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들 때는 얼른 손털기로 털어버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꾸준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원하는 목표를 영혼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자의식의 생각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자의식은 이미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의식이 걱정하는 것하고 진짜 이 자의식이 생각하는 안전하고 현실적인 안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의식이 겁먹고 소심하게 행동하면 영혼은 그것을 현실에 끌어오지 못합니다. 자의식이 겁먹고 안 한다 그러면 영혼은 움츠러져 가지고 겁을 먹고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조금 무리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어도 한다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행동을 하면은 영혼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쳐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때문에 영혼의 끈이 작동할 수 있게끔 원하는 것을 먼저 먹고, 아까도 얘기했죠? 먼저 성취하고, 먼저 먹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만드는 비법인 것입니다. 자, 그럼 손자병법입니다. 고장 유오위, 필사가 살야, 필생간호야. 그래서 장수에게는 5가지 위험이 있다.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면 죽기 마련이고, 기어코 살겠다고 싸우면 포로가 되기 십상이다. 이 말은 영원히 죽기를 각오하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죽고, 내가 죽어야지 하고 나가서 싸워서 죽어야지, 그럼 죽는다 이거예요. 본인이 죽기 원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 붙잡혔을 망정, 포로가 됐을 망정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분속 가 뭐야, 염결 가 욕야, 애민 가 번냐. 성을 빨리 내면 모욕을 당하고 청렴결백하면 욕을 당하기 마련이다. 병사를 너무 사랑하면 마음이 번거로워진다. 장수라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또 너무 사랑하면 마음이 번거로워진다. 자의식이 성을 내면, 자의식이 화난다고 보락 성을 내면 영혼은 모욕을 불러오게 됩니다. 욕먹는 걸 불러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영혼이 또 실속을 챙기지 못하면 청렴결백해가지고선 겉보기는 청렴결백이지만 실속을 챙기지 못하면 또 욕먹기 마련입니다. 욕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인간에 빠지면, 병사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장부는 사랑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이런 말 하는 것이, 버리라고 해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빠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범차오자, 장지과야, 용병지제야, 복근살상, 복근살장, 피리오위, 불가불찰야. 무릇 이 5가지는 장수의 과실이요 전투에서 재난이니, 군대가 멸망하고 장수가 죽는 것은 이 5가지 위험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5가지는 사람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며 또 생활에 있어 재난이 되니 나라나 회사 그리고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이 5가지 위험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수가 없도록 이 3D 마음을 통해 평소에 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3D 마음으로 평소에 잘 살피면은 이와 같은 이 5가지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이퍼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거 가지고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이 사이퍼 메달, 이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사이퍼 메달도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을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한번 연락을 해서 이 사이퍼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사이퍼 메달은 물론 여러분들은 지켜도 지지만 사이퍼 메달을 여러분들이 차고 있으면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퍼 메달은 여러분들 몸 밖에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한 달 이상 차고 다니면 자기 마음하고 똑같이 돼요. 그러면은 좋은 의미에서도 좋은 의미가 되는데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 남을 욕하거나 이러면은 사이퍼 안의 마음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본인한테 이렇게 불러들여와요. 그러니까 이 사이퍼 메달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을 나쁜 사람은 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깡패나 이런 애들이 이거 차고 다니면서 밤도 사람 때려잡아 죽일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가 어느 날 가서 교통사고 당하거나 무슨 죽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죽어라 하면 얘가 얘는 죽는 걸 원하는군. 얘가 또 영혼이에요. 얘가 또 하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얘는 꼭 가야 될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전한 생각 그리고 항상 희망찬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이퍼 메달은 여러분들을 최소한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